안녕하십니까. 주요 국내외 뉴스를 통해서 주식 투자의 포인트를 살펴보는 크로스체크 이데일리 이정훈입니다. 저희 준비한 기사 보시겠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이 패닉 모드로 들어갔는데요. 관련된 얘기들 함께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국제유가 급락을 하면서 원유 DLS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원금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상황까지 처해 있다라는 얘기들 좀 보시겠고요. 지금 어제 삼중 악재가 한꺼번에 덮친 코스피 시장, 향후에 어떤 반등 양상을 좀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들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기사 본문 보실 텐데요. 첫 번째 그 기사에서는 유가, 브렌트유 기준으로 유가가 30% 폭락했는데 오늘 아침 그 새벽 기준으로 보면 브렌트유는 한 20%대 중반 정도 하락세를 보였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그 34달러 정도 기록한 걸로 제가 조금 전까지 보고 들어왔고요. WTI 기준으로는 31달러 정도를 기록하면서 하루 만에 20%가 넘는 유가 폭락세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한국 시장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투매 공세가 어제 나타났고요. 이 기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밤새 뉴욕 증시도 7%대 폭락을 기록했고요. 또 원유 생산량이 많은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 같은 경우는 12%가 넘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 세계 시장이 동반해서 연쇄적으로 폭락하는 이런 투매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안전자산인 채권 시장과 금 가격의 시장 가격들은 급등 양상을 보이면서 극명하게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그 엇갈린 행태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그럼 이런 지금 양상을 만들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 코로나 사태가 사실은 촉발시킨 산유국들의 치킨 게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이전만 해도 올해는 글로벌 경제가 좀 반등을 하면서 원유 수요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싹트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 오펙 아시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카르텔인 오페크, 또 오페크를 대표하는 원유 생산량 1위인 오페크 맹주 사우디아라비아가 오페크를 대표하고 있고요. 또 세계 3위 산유량을 자랑하고 있는 러시아가 오페크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감산 조치를 통해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연대를 계속 보여왔었는데요. 이렇게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글로벌 수요가 좀 살아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커지면서 러시아가 이런 연대에서 한 발을 빼려는 그런 어떤 양상을 보였었습니다. 전 세계 수요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데 감산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 이 반대편에 서 있는 미국, 셰일 오일로 대표되는 미국의 시장 점유율만 높여줄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러시아가 가지고 있던 우려감이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렇지 않다. 펀더멘탈로 보면 아직까지 글로벌 그 석유 수요가 본격적으로 살아나긴 이르니까 적어도 추가적으로 4개월 정도는 더 감산 조치를 연장하자라고 요구를 했고요. 이 둘 사이에 사실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지 않으면서 오펙 플러스의 감산 합의가 지금 불발에 그쳤고요. 그에 따라서 오페크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럴 바야 차라리 우리는 산유량을 늘리겠다라면서 갑작스러운 증산 발표를 하면서 여기 기사에 보시면 하루 생산량 당초 970만 배럴이었는데요. 1000만 배럴에 이르는 대규모 증산을 지금 실행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이런 경고 자체가 사실은 단순한 어떤 경고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감들이 굉장히 큰 상황이죠. 사실 오페크의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다른 산유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 유가가 많이 오르지 못하면서 추가적으로 산유량을 늘릴 수 있는 캐파 자체, 그러니까 그 석유 시설의 투자가 굉장히 저조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증산할 수 있는 캐파가 부족했던 반면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1000만 배럴을 늘리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1200만 배럴대까지 충분히 증산할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들이 단순히 구두 경고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우려감들, 또 그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것들이 지금 동시에 시장에 반영됐다라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러시아 역시 맞불을 놓고 이달에 추가적으로 증산을 하겠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 두 대표 산유국들의 갈등 양상이 유가가 더 빠질 때까지 어느 나라가 더 감내할 수 있느냐를 그 상황에 따라서 치킨 게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어제 보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20달러까지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에 따라서 유가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물론 이번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빨리
감산 합의나 아니면 적어도 동결 합의를 하라라는 압박이 굉장히 거세질 가능성이 있지만 두 나라 입장에서는 이참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글로벌 석유 수요도 떨어지는 마당에 이 사태로 상대적으로 생산 원가가 높은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이 상황을 조금씩 즐기면서 최종 합의까지는 시간을 더 끌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감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평균 생산 단가가 한 16배럴당 16달러 정도 되는 걸로 추산되고 있는 반면에 비전통적인 원유를 생산하는 미국의 쉐일이라든지 캐나다의 샌드오일 같은 경우는 평균 생산 단가가 40달러 또는 샌드오일 같은 경우는 50달러에 이른다라는 업계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30달러대까지 이미 떨어진 국제유가가 20달러대로 떨어지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감내하지 못하고 백기를 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에 따라서 전 세계적인 어떤 크레딧 시장의 불안도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증시, 뉴욕 증시 같은 경우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에너지 기업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또 미국의 대표적인 지금 위험자산 그 투자처인 그 하이힐드 채권 시장, 미국에서는 굉장히 시장 규모가 큰데요. 이 그 트리플 C 이하의 투기 등급 회사채 시장인데요. 이 하이힐드 본드 시장의 전체 한 11에서 12%를 쉐일 오일을 비롯한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국제유가가 더 빠져서 수익성이 더 떨어질 경우에 거의 이런 회사들은 한계 상황, 도산까지 갈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미국 시장, 미국의 오일 그 쉐일 오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일찍 백기를 들고 투항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가 이 상황들을 조금 더 장기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전 세계적인 주식시장 또 크레딧 시장의 불안 양상들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더 극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최종적인 그 감산 타결 자체가 좀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관측이고요. 그에 따라서 전 세계적인 디플레이션 현상까지도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은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어떤 양상이다라는 점 감안하셔서 투자 전략을 좀 신중하게 가져가는 그런 어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관련해서 유가가 계속 이렇게 하락한다면 원유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결합증권, DLS의 투자자들은 굉장히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DLS 같은 경우는 DLS를 판매하는 쪽에서 풋옵션을 매도하는 형태로 하방 경직성을 가격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요. 그에 따라서 풋옵션 매도에서 생기는 프리미엄을 투자자들한테 일정 부분 쿠폰 금리처럼 일정 금리의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형태로 이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실제 이 풋옵션 매도는 원유 기초자산 가격이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매도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크게 뭐 하방 손실이 나지 않지만 지금같이 원유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20% 30% 폭락할 경우에 낙인 구간에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풋옵션을 매도하면서 그 손실이 일방적으로 투자자들한테 다 전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지금 내용을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상환되지 않고 있는 DLS 잔액이 지금 1조 4천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그 WTR이 기준으로 한 게 한 6,400억 정도 된다 그러고요. 브렌트유 기준으로 한 게 한 5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지난해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석유 수요가 살아날 것이다. 유가가 밑으로 더 빠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전망으로 인해서 유가가 안정될 경우에 본인들이 들어간 가격에서 50% 밑으로 빠지지 않을 경우에는 약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원유 DLS 상품이 굉장히 좀 인기를 끌었고요. 그에 따라서 1조 원이 넘는 상품이 판매됐는데 지금 현재로서 이 상품들의 평균 낙인 구간을 보면 35에서 36달러 정도의 지금 낙인 구간이 형성돼 있습니다. 이 이하로 원유 가격이 빠져서 만약에 이 만기가 돌아올 경우에 이 손실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사에 보시면 지금 현재 여기서 20% 정도만 더 빠지면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한다라는 내용이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이에 따라서 DLS뿐만이 아니고
원유에 연동된 ETF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이 계속 52주 신저가까지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원유를 기초자산으로 한 다른 금융상품들, 파생 금융상품들까지도 큰 어떤 그 손실 가능성에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이 원유 DLS 가격들이 원유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 큰 손실을 발생하면서 투자자들 전체적으로 그 위험자산 선호를 약화시키는, 그래서 안전자산 선호를 더 강화시키는 형태로 이 시장에 영향을 줬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손실들이 계속 굉장히 커질 경우에 잠재적으로 증시에 유입될 수 있는 자금 규모는 오히려 줄어들고요. 또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자체도 안전자산 선호로 또 쏠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증시에도 결코 어떤 호의적인 그런 어떤 재료는 아니다라는 점을 동시에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 뉴스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계속 하락하고 있는 코스피 시장, 어느 정도까지 하락하고 언제쯤 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이 기사의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지금 코스피 시장에 덮친 삼중고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지금 아시다시피 유럽 같은 경우 지금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탈리아나 프랑스 같은 경우 확진자가 빠르게 늘면서 전 세계적인 그 팬데믹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간밤에 WTO는 지금 현재 코로나19 사태의 팬데믹 가능성이 매우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경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공포감들은 당분간 시장을 더 압박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요. 유가가 지금 폭락한 상태에서 당분간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의미 있는 반등을 보이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점이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재료들로 인해서 시장 내 투자자들이 안전자산 선호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굉장히 강한 쏠림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점들이 코스피 시장을 불리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전문가들은 V자 반등 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 시장은 외국인들의 매매에 따라서 플럭슈에이션을 굉장히 강하게 보여왔었는데요. 어제 하루만 해도 외국인들은 지금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치인 1조 5천억 가까운 자금을 우리 시장에서 지금 매도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었습니다. 이 물량들을 일정 부분은 개인들이 받았지만 사실 개인들의 물량은 지극히 변동성이 크고 또 안정성이 떨어지는 그 투자 주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수급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 그 코스피 시장에 지금 1분기 기업들의 영업이익 전망치 자체도 지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들이 주가가 하락하지만 이익 전망 자체도 동시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자체가 그렇게 썩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들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다라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전문가들은 지금 PBR 기준으로 장부가 대비한 그 주가의 그 가치는 적어도 0.8배 수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 코스피가 바닥을 찍었던 0.8배 정도에서는 안정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본다 그러면 코스피 기준으로 한 1900선 정도인데요. 지금 어제 종가가 1950선 정도니까 지금 추가로 한 50포인트만 하락하면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지만 이런 어떤 그 통계치 자체는 지금 현재 시장에 닥치고 있는 이런 삼중고를 감안할 때 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거고요. 다만 기대하기로는 적어도 1900선에서는 바닥을 찍고 조금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 반등의 강도는 V자처럼 강한 반등폭을 기록하기는 수월치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이 기사의 핵심적인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준비한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간밤에 뉴욕 증시가 많이 하락하면서 연준이 또는 ECB가 또 일본은행이 구원투수로 등판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이제 시장 내에서 싹트고 있고요. 사실은 그런 중앙은행들의 소방수 역할을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시장이 기댈 수 있는 그 호재 자체는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장은 연준의 50bp 추가이나 ECB의 25bp 금리 인하를 이미 프라이싱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그걸 뛰어넘는 양적 완화라든지 추가적인 강도 높은 부양책이 없는 이상은 굉장히 큰 폭의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점에서 보면 시장에 대해서는 소나기를 피하는 전략, 보수적인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훈이었습니다.